일단 많은 국가가 이 다른 나라의 합병을 승인해 줄지 승인해 주지 않을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뭘 것 같으세요?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답입니다. 그걸 따지겠죠. 맞아요. 네. 정답입니다. 저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 승인해주면 프랑스 입장에선 우리 에어프랑스에겐 이득이야 손해야. 우리 프랑스 그 여행객들은 이득이야 손해야. 이런 거거든요.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국의 이익에 위배한 합병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태클을 걸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장난을 쳐요. 어떻게 장난을 치느냐? 일단 난 이걸 승인해주기 싫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승인해주지 않게 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논리 싸움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승인하려고 할 때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전 세계에서 떠다니는 배 두 척 쭉 한 척 만드는 저 한국이란 나라에서 저 두 회사가 또 합병을 해버리면 이제 저 회사밖에 우리가 배 살 데가 없는데 갑질하는 거 아니야? 이거 웬만하면 합병 승인 안 해줘야 현대중공업 가서 배 한 척 살려면 얼마 드려요? 했더니 뭐 5천억 달라고 했더니 안 되겠다. 대우조선해양 가야겠다. 이렇게라도 비딩이 들어갈 텐데 이걸 합쳐져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 시장을 어떻게 구획하느냐 가지고 갑론을박이 엄청 많았어요. 그냥 전체 배 만드는 조선업에서 두 회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따져야 되는지 아니면 뭐 석유 시추하는 그거만 따로 떼야 될지 뭐 아니면 벌크선만 따로 떼야 될지 그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공정거래와 관련된 그걸 바라볼 것이냐 그 프레임 잡는 거 규준점을 잡는 거. 그렇죠. 그거만 몇 년이 걸리는 이유가 태클 걸려고. 서로에게 유리한 또 규준점이 따로 있겠네요. 그렇죠. 네. 합병을 해야 될 우리들 입장에선 차포 떼주기 싫으니까 가장 유리하게 전체 시장으로 보지 마시고 아니죠. 그러면 이건 워낙 큰 회사니까 그러면 오히려 손해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던데 가장 중요하게 합병을 하고 나서 이건 매각해서 아니면 사업부를 없애버릴 거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그냥 기존의 현대중공업 것만 보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축소시키겠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려고. 그걸 가지고 그 프레임 잡는 것만 해서 벌써 몇 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급한 나라다. 우리가 급한 합병이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미리 프레임하고 이걸 다 정해서 줘요. 자, 그쪽에서 분명 이렇게 하실 거죠? 우리 합병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분명 프레임이 이게 잡으실 텐데, 그걸로 우리가 아예 들고 왔고요. 그렇게 와서, 이거 가지고 우리 또 안 된다고 얘기하실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양보해서 이 사업부 다 매각하고, 이 조선선은 폐지하고요. 연간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양은 요걸로 제한하겠습니다. 요렇게만 해서 아예 들고 가면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오래 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질문이 뭐였었냐면 어떤 조건들이냐죠. 바로 그 어떤 조건들이냐는 것도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다 요구 조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의 화물 노선 자체를 따로 분리매각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가 유럽 노선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요. 우리가 노르웨이는 사람이 타고 가는 직항 노선은 없어요. 대한항공이요. 네. 대한항공에서 갑자기 요 근래 생겼으면 이거 망신인데. 이건 제가 모릅니다. 사람이 안 타고 뭐가 타나요? 연어만 타는 직항 노선이에요. 연어만. 매일 취항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매일 노르웨이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노르웨이산 신선한 연어를 한국 시장에 매일 공수해야 될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화물선은 직항이 매일 떠요.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 니네는 니네 내부 사정 때문에 그 굴지의 항공사 두 개를 합병해야 된다고 상황이 딱 하게 됐네. 그런데 니네 그동안 대한항공 니네 항공사 통해서 우리 연어도 실어 나르고 뭐도 실어 나르고 그랬지? 앞으로 그건 우리한테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화물에 대해서 신경 쓰지라고 했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산 각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산물이라든가 이 치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공수받는 그런 노선들 중에서 알짜 노선들을 또 받고 싶은, 그리고 본인들이 또 일부는 직접 운행하고 싶은 그런 니즈들이 있는 것이죠. 예컨대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매일 매주 이제 연어를 사 먹거든요. 네. 자주. 네. 그러니까 매일 신선한 것들이 이제 코스트코 올라온 이유가 그런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항공사에서 네. 매일 그런 알짜배기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취향하면서 연어를 실어 나눴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이제 다른 항공사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그렇죠. 사업들이.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내부 기업들의 상황,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사의 상황들을 우리가 수습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걸 잘 알고 있는 노선들에서 그리고 국가들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국 기업들에게 약간 유리한 형태로 뭔가 이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미국은 뻔해요. 이제 미국이 남아 있는 거죠. 미국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거나 빈번히 교류하는 국가 당연히 어디겠습니까? 천주국이죠. 미국이죠. 네. 예. 그럼 미국은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봤더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국적기 타고 가면 영화도 더 볼만한 거 긴 취향 거리니까 볼만한 거 많고 서비스도 한국어로 말하면서 뭐 부탁하니까 훨씬 더 좋고 음식도 맞으니까 유나이티드 안 타네 얘네가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몇 개 취향 그 도시들 중에 일부 또 요즘 시카고 취향 예를 들어서 네. 그 이용률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우리한테 돌려줘. 그리고 LA 지역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쓸게. 예를 들어서 네, 이런 네, 식으로 네. 이제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형태로 반드시 요구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더 딥다이브하면 셈법이 진짜 복잡해지는 게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외국 기업들이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만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우리도 똑같은 거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몽골 있지 않습니까? 네. 몽골 같은 경우는 몽골 국민들이 요즘 같은 시점 그러니까 겨울철에 한국에 오길 희망해요. 왜요? 왜냐하면 몽골은 겨울에 할 게 없어요. 너무 춥죠. 너무 춥죠. 네. 게르 안에서 뭐 앉아서 그냥 화토페나 그냥 치고 있어야지. 그렇죠. 네. 뭐 할 게 양점 없어요. 먹고. 그냥 감자 먹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겨울철에 이삿짐 나르고 뭐 식당에서 일하면 그러면 몽골에 요즘 그래도 그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대졸 초임 임금이 많이 올라서 그래도 한 50만 원 돈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 그 이삿짐 센터에서 일 좀 날라주면 한 300 줘야 돼요 요즘. 그러면 거의 6배 가까이를 버는 거잖아요.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몽골 전체 국민 숫자가 350만 명인데 정례적으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계절 근로자로 일하고 가는 분들이 30만 명이 돼요. 야, 네. 엄청나게. 합법 불법 다 합친 겁니다. 오. 자 그런데 한국은 이 사실을 알잖아요. 쟤네는 꼭 오고 싶어 하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몽골 분들에겐 송구한 말이나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 네. 몽골인들처럼 꼭 오고 싶어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겐 한국에 오는 항공 노선을 어디로 빼냐 하면 우리 인천공항 게이트 꽉 차요. 대한항공 게이트 꽉 차요. 그래서 몽골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로는 왜냐하면 비자 있어야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사람이 입국할 수 있는 공항을 강원도에 있는 양양공항으로 정해요. 양양공항 잘 안 되는 공항을 택한 건가요? 그렇죠. 양양공항은 그 터미널 게이트가 텅텅 비어서 적자란 말이에요. 그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항 하나를 흑자로 돌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반드시 와야 될 국가에서 국민들 그럼 니네는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일로 와. 그럼 양양에 내려서 다시 SRT인가 KTX 타고 저기 청량역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 관광을 하거나 일을 하러 오는 거예요. 이야, 그 KTX만 해도 또 엄청난 또 그 수요가 창출이 되네요. 또.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간의 어떤 기업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교섭을 한다라는 건 아니 이거를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경제적으로 이게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독점적인 아니면 시장 점유는 어떻기 때문에 이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굉장히 수가 복잡하고 경기적인 요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미국도 별의별 걸 요구할 겁니다. 와, 이게 그리고 어떤 노선을 떼줄 것인가, 네. 어떤 노선을 또 얼마큼 떼줄 것인가, 여기에 치열한 수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요. 이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 패스트 트랙으로 된 게 아니죠.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은 이제 시작입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또 네. 이거 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거네. 뭐 말들은 미국이 쉽게 해줄 거다 유럽에 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최근 기조는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한국과 미국이 제가 이 좀 전에 몽골과 한국 얘기를 왜 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유학 보낸다 그럼 다 어디로 보내겠어요? 미국이죠. 미국 가야죠. 네. 그리고 특종 취재하러 간다 아니면 뭐 얼마 전까지 끝났던 CS 간다 다 미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도 또 우리 한국이 몽골 대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미국 항공사들도 코로나19 2년 기간 동안 너무나도 혹독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벌충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 많은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그런 게 뻔히 보인다라고 했었다면 아마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내부에서 야 미국이 지금 벌써 유럽만 몇 년이 걸렸는데 미국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거 빼고 그리고 니네 이렇게 하려고 하셨죠? 자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면 혹시 이건 빨리 끝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아마 우리 쪽에서는 손해 좀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